네,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인해서 간밤에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는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부터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WTI가 지금 33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34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브렌트유도 33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유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어떤 통화 절상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유럽 증시 저희가 마감 상황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이 시황에 대한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요일장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급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대만 가권 증시와 항생지수까지 일제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 역시 글로벌 증시의 이 같은 반등 영향 그리고 상품 시장의 안정세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아울러서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감 강력하게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 2.6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3% 넘게 오르면서 4,100선을 회복했고요. 영국 푸츠백 지수는 2% 넘게 오르면서 5,824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먼저 독일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증시의 급반등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랠리를 펼쳐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장중 내내 고점을 유지하면서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먼저 어제 글로벌 증시부터 점검을 해드린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증시 7% 급등했습니다. 16,000선을 재차 회복하는 양상이 이어졌고요. 엔고가 주춤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어제 엔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달러당 114엔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안정세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춘절 이후에 열렸던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했었는데요. 게다가 수출 지표도 좋지 못하게 나왔지만 중국 증시 위안화 절상 영향을 받으면서 0.63% 하락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원자재 현물 시장은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물 전자거래에서 WTI 원유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날 런던 상품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엔 10% 급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3달러 선 회복하는 양상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 일제히 오르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주목했던 또 하나의 이슈를 본다면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드라기 총재 저유가가 최근에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서 역시나 내달의 부양책을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예금금리 추가 인하 그리고 자산 매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준비 발언 좀 강력하게 시사가 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반영이 됐고요. 전 종목 고르게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는 최근에 유로존 은행 산업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로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이 과거 금융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면서 악성 부채도 통제되고 있고 또 재정 상태도 양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 관련주들도 일제히 반등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67% 오르면서 고점 9,106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반등 영향받으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꾸준히 고점을 높였습니다. 역시나 원자재의 반등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같은 재료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프랑스 증시 내에서는 또 이동통신사 내에서의 M&A 소식도 반영이 되면서 호재성 재료로 반영이 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3.01% 오르며 4,115포인트 선의 마감가로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영국 푸츠백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하게 전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2% 넘게 반등에 나서면서 5,800선을 회복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 역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반영됐고요. 유럽 EU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잦아든 점도 호재성 재료로 밝혀졌습니다. 5,824포인트 선 종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요일장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유럽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ECB가 오는 3월에 추가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CB will not hesitate to act in March, says Draghi.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설을 가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현재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금융시장 혼란이 소비자 물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ECB는 3월에 추가 부양에 나서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추가 부양책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ECB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각국 정부도 이에 도움이 될 만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로존의 1월 물가 상승률은 0.4%에 그치면서 ECB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라기 총재는 우리는 우리의 물가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오는 3월 10일에 열릴 ECB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3월 회의에서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 예금 금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친 가운데 이날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undesbank slashes German inflation forecast on oil slum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올해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상치를 1.1%에서 0.25%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수치도 낮아졌는데요. 내년 CPI 예상치는 2%에서 1.75%로 하락 예상이 됐습니다. 분데스방크는 보통 1년에 2번, 12월과 6월에 이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발표하는데요. 2월에 이를 수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데스방크가 전례를 깨고 물가 예상치를 조정한 이유는 국제유가 급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유럽중앙은행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치인데요. ECB는 올해 독일의 소비자 상승률을 1%, 내년은 1.6%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도 있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유럽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서도 또 주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유럽 증시 내에서의 종목별 움직임 살펴본다면 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체적으로 좀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수출주도 좋았습니다. 자동차 종목들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프랑스의 푸조까지 전반적으로 오름 시세가 이어졌고요.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라기 총재의 은행 건전성에 대한 어떤 양호 발언에 영향받으면서 은행 산업들, 은행 관련 종목들도 일제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이 관련 상품 관련 종목들도 일제 오르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또 오르는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두 종목, 그 가운데 글렌코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구리와 니켈 가격이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관련주들 일제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런던 패치백 지수 내에서의
글렌코어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북해산 브렌트유가 이날 10%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쪽의 회동 기대감이 호재성 재료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 영향을 받으면서 글렌코어 주가는 2.78% 급등했고요. 100달러 선을 회복하며 101파운드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 M&A 이슈에 들썩였던 종목인데요. 프랑스 증시 내에서 급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동통신사인 부이그가 오렌지로부터 인수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부터 사실 M&A설이 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프랑스 저널 르 주널디 디망슈에서 제기한 소식인데요. 오렌지가 부이그를 현금 20억 유로, 주식 80억 유로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사 간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좀 위축됐던 통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았던 가운데 이 양 기업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피인수 기업인 부이그 같은 경우에는 6.78% 급등하면서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이어서 오렌지인 인수 기업인 오렌지 역시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3.12% 역시나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는 모습이었었고요. 15유로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 밖의 소식도 외신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금융 관련주들이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영국의 금융 대기업인 HSBC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룹 본사를 옮기지 않고 영국에 두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BBC 뉴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SBC to keep headquarters in Lond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뉴스에 따르면 HBC는 성명을 내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본사를 영국에 잔류시키는 데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사회는 성명에서 이 본사를 영국에 두는 것이 투자자들과 또 주주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데 이사회는 만장으로 동의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HSBC가 본사를 영국에서 홍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영국이 홍콩보다 은행 규제가 더 많아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HSBC는 지난 1993년부터 런던을 본사로 두고 있긴 하지만 이익 대부분을 아시아에서 거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홍콩과 영국의 은행 규제가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BBC 뉴스는 런던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증시에서 HSBC의 주가는 3.9%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프랑스의 통신주들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이동통신 회사인 오렌지텔레콤이 경쟁사인 부이그의 이동통신 부문 사업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두 회사의 주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range and Bouygues Telecom seen reaching a deal in Marc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렌지텔레콤이 곧 부이그 통신사업부를 20만 유로에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3월은 돼야 인수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빠르면 수요일까지 이 인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했지만 로이터 통신은 부이그가 오는 2월 24일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오렌지가 부이그의 실적을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부이그텔레콤과 오렌지는 모두 3대 통신업체로 꼽히는 업체들인데요.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프랑스 증시에서 부이그가 7% 상승했고 오렌지 역시 3%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인 상품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환율 시장 마감 상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마감했던 원자재 가격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불어오고 있는 이 오펙 쪽에서의 감산 논의 소식이 러시아까지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어가면서 감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날 상품시장 가운데서 미국 원자재 현물 거래 시장이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IC 런던 상품거래소에서의 전자거래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1.70% 올랐습니다. 33달러 94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0% 급반등 이어가면서 33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는 이틀째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 4포인트 오르면서 495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진정된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본 증시가 강세를 띄었고요. 또 중국 증시 역시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안정된 모습을 띄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내리면서 1208원 1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 달러 흐름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띄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0.87% 오르며 96레벨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채권시장 휴장한 가운데 전날 미국채 10년물 금리 1.75%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그리고 채권 환율 상품 시장까지 저희가 모두 다 마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날씨 여전히 좀 춥습니다. 간밤에 또 눈도 내렸기 때문에 빙판길이 예상이 되니까요. 출근길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후부터는 이제 날씨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조금 오전만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